본인의 말하기 스타일이 상대가 대화를 이어가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경우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게 말을 하는지, 감정을 퍼붓고만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는 대화를 점점 피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걸 본인은 몰라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기회나 계기 또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대화가 어려웠다고 느낄 때는 이렇게 다른 것보다 먼저 자신의 말하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특히 중년, 노년분들의 경우에 요즘 사람들과 대화가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왜 요즘 들어 대화가 어렵다고 하시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지 궁금해요. 고민하시는 분들 너무 많죠. 그 티는 안 내지만 혼자 이렇게 조용히 스트레스 받아하시고 외로워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예전보다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어색해졌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고요. 대화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예전에는 사람 만나는 게 이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본인의 말하기 스타일이 상대가 대화를 이어가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경우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게 말을 하는지, 감정을 퍼붓고만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는 대화를 점점 피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걸 본인은 몰라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기회나 계기 또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대화가 어려웠다고 느낄 때는 이렇게 다른 것보다 먼저 자신의 말하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문자로 소통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말의 근육이 약해지게 때문이죠. 요즘은 직접 말하기보다 메시지로 소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자는 생각할 시간을 주죠. 천천히 문장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어때요? MZ세대라고 하죠. 그 세대는 더 직접 말하기보다 이제 문자나 이런 것들로 익숙해졌죠. 그럼 우리가 어때요? 중노년 분들이 또 MZ세대와 소통을 하면 이제 MZ세대 소통 방법에 좀 맞추고 이게 좀 잘 안 보이는 눈으로 막 이렇게 치려고 하면서 점점 말의 근육이 좀 줄어들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요즘 세대들이 소통하는 문자는 생각할 시간을 주죠. 그럼 천천히 문장을 정리할 수도 있죠. 수정도 가능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죠. 근데 반대로 직접 말로 대화를 할 때는 바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제 말의 근육이 주니까 중년분들은 말을 하기도 힘이 드니까 말을 하기가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말하기도 하나의 사용 능력입니다. 사용하는 시간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익숙함도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예전보다 말이 잘 나오지 않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AI와의 대화 환경이죠. AI와의 대화는 상대가 나의 말을 중간에 끊지도 않죠.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서 불편한 반응 보이지도 않죠. 몇 번을 다시 말해도 부담이 없죠. 그러다 보니 부담 없는 대화에 익숙해지는 경우도 있죠. 사람과의 대화는 표정도 함께 봐야 되고 상대방의 반응도 고려해야 되고 눈치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익숙해지시는 분들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질문을 했어요. 내가 오늘 몇 년 동안 만난 남자친구랑 헤어진 날일 수도 있고 여성분들은 막 호르몬의 변화가 있는 날일 수도 있고 직장 상사한테 막 혼난 날일 수도 있죠. 근데 AI는 그런 게 없다는 거야. 그런 것도 모르고 우리가 던졌을 때 답이 생각처럼 다정하게 안 해주면 기분이 상당히 더럽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그런 일이 그 사람에게 있을 수가 있는데 AI에게는 그런 거 없죠. 그러니까 더 부담스럽지 않고 그런 기분을 내가 맞춰야 된다라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언제든지 해도 나를 위로하고 내 위주로 대답을 해주니까 그런 것들이 점점 대화를 더 어렵게 만드는 부분들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의 소통 방식과 지금의 요즘 소통 사이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 한 가지를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연락에 경계가 없어졌다는 점이죠. 예전에는 약속을 한번 정하면 그 약속 자체를 지키는 것이 중요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죠. 우리 이제 약간 중노년, 저의 인생의 선배님 그 세대가 이랬어요. 강남역 3번 출구에 있는 나이스 스피치에서 3시에 보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이렇게 약속을 하면 일찍 도착하든 늦든 중간에 상황이 생겨도 실시간으로 연락하기 쉽지 않았죠. 지금처럼 메시지를 보내거나 위치를 공유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시기예요. 그래서 약속이라는 것이 지금보다 훨씬 더 명확했습니다. 시간을 지키는 것 자체가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였죠. 또 하나 기억나는 것이 뭐예요? 밤늦게 친구와 통화를 하고 싶을 때 예전에는 어때요? 친구 집에 전화를 하면 부모님이 받으시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전화 딱 이렇게 해서 따르릉 네. 자, 여보세요 한번 해주세요. 여보세요? 네네. 늦게 전화드려 죄송합니다. 저 유나 친구 지난데요. 유나랑 지금 통화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말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었죠. 이렇게 대화의 시작에도 말을 할 때 절차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너무 많이 달라졌죠. 새벽이든 낮이든 실시간으로 연락이 가능하고 위치도 공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로 인해서 뭐 퇴근 후에 연락하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도 요즘에 나오잖아요. 꼭 말로 하지 않아도 문자로 소통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상대의 상황을 확인하는 것도 너무 쉬워졌어요. 연락의 경계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편리해진 부분도 많아요. 하지만 그만큼 소통 방식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연락의 경계가 허물어졌다는 게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요새 직장 생활할 때 X세대와 MZ세대의 소통 방식이 많이 충돌하곤 하잖아요. 이 세대 차이가 발생하는 소통 과정을 어떻게 조율해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항상 대화 관련 강의를 할 때 이 말을 하는데요. 남들이 나와 같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만 이해해도 소통에 많은 갈등이 줄어듭니다. 우리는 보통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기준에서 대화를 시작하죠. 그런데 상대도 같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충돌이 생기죠. 세대 차이는 생각보다 단순한 부분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왜 이렇게 보고가 짧아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줘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것도 어떤 사람은 또 보고를 짧게 해주길 바라요. 또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럼 이제 대답을 했죠. 핵심만 전달드리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서로의 기준이 다르게 됩니다. 중노년 세대는 맥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왜 일을 하게 됐고 어떤 과정이 있었고 전체 흐름을 계속 듣고 싶어하고 중간중간 보고를 받고 싶어요. 반면 이제 MZ세대 요즘 세대들은 핵심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편리함, 신속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결론이 무엇인지 지금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지 빠르게 파악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럼 한번 여기서 다른 예시를 좀 바꿔서 제가 한번 롤플레잉을 한번 해볼게요. 핵심 먼저 정리해줘서 좋네요. 추가로 내가 판단해야 할 배경 정보만 조금 더 알려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네. 내가 좋은 상사 되고 싶죠.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회식 상황입니다. 요즘 회식을 잘 참여 안 하네요? 개인 시간이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이렇게 잘 하지는 않겠지만 서운함이 좀 생기고 이제 갈등이 생기게 되죠. 회식이 팀 분위기에 도움이 된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다만 개인 일정이 있는 날도 있어서 미리 말씀드리면 조율이 좀 가능할까요? 이렇게 말하면 관계는 유지하면서 자신의 기준도 지킬 수 있습니다. 매번 내가 이제 상사와 아니면 팀원들과 트러블이 있다면 내 말하는 방식을 객관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좋은 소통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질문식으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방식의 말의 방식을 좀 바꿔보시는 게 좋습니다. 나도 모르게 가르치려 드는 말투가 나올 때 이거를 좀 즉각적으로 부드럽게 바꾸는 말투 교정법이 좀 있을까요? 네, 가장 쉬운 방법으로 질문 형태로 바꾸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거 이렇게 해야 돼.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야, 이 방법이 더 좋아. 이런 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적받고 명령을 한다는 느낌이 받을 수가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많아지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지시하는 느낌의 말투가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때 가장 간단한 방법이 문장을 질문 형태로 바꾸는 것이죠. 그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방법이 더 맞아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힘들어요? 이것이 아니라 이 방법부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렇게 해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이런 방향으로도 진행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질문 형태로 바꾸면 상대가 좀 더 부드럽게 느끼고요.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시하는 말투나 뭐 가정 상황을 좀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약간 이렇게 끝을 올리고 질문 형식은 좀 끝을 왜 그렇게 했어? 약간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 그렇죠. 억양 차이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억양도 평소 습관이 이렇게 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좀 더 화를 내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잖아! 이렇게 하면은 이 억양이 목에 힘을 주면서 말을 하거든요. 내가 좀 그랬잖아. 이렇게 이제 공기압으로 좀 보내셔야 듣기 싫고 짜증나는 게 조금 덜해요. 좀 이렇게 해달라고 그랬잖아! 이거랑 이렇게 좀 해달라고 그랬잖아. 이게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목에 힘을 써서 쫙 하게 되면 같은 말이 조금 더 기분이 나쁘게 들릴 수가 있다. 내가 더 얘기하려고 목에 힘을 주는 순간 듣기 싫은 그런 억양들로 사람들에게 전달된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어린 사람 혹은 직급이 낮은 사람과 대화할 때 조언이 아니라 진짜 우리는 서로 대화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버려야 할 습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정도는 당연히 알겠지?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습관입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알죠. 경험이 많고 이런 부분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이거 당연히 알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하잖아요. 이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3일 된 입사한 분과 3년 된 사람에게 똑같이 얘기한다. 그럼 그거는 말 잘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상황, 목적, 사람에 맞게 말을 잘 하는 것. 그것이 상대방을 배려하고 말을 잘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건 알겠지? 라고 말하는 생각을 버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비대면 소통이 확실히 예전보다는 많이 늘었는데요. 이 비대면 소통을 하면서 오해가 생기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그렇다면 이 텍스트 너머로 내 진심을 100% 전달할 수 있는 강사님만의 팁이 혹시 있으실까요? 첫 번째, 온라인 강의를 진행할 때는 나를 비추는 카메라를 자주 보는 것입니다. 그 카메라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계속 이제 텍스트나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을 잊으면요. 온라인 강의를 보는 사람은 이 사람이 나는 좀 신경을 안 쓰나? 라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 중간중간 이렇게 아까 PD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카메라를 좀 응시하면서 말을 하고, 이 카메라가 카메라 렌즈지만 정말 친한 친구라 생각하고 계속 중간중간 자주 보는 것을 습관화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 참 강의에 진심이네, 열정적이네 라고 사람들이 느낍니다. 두 번째는 말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강의를 할 때 사람들의 집중력이 상당히 떨어져요. 근데 말의 속도도 네, 지금부터 말 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넘어가 볼까요? 와, 이때 사람들의 집중력을 높이고 좀 더 내 열정을 전달하고 싶다면 중요한 건 천천히 하고 조금 덜 중요한 건 조금 빠르게 하면서 말의 속도에 변주를 주는 거죠. 이렇게 말의 속도를 조절하면 나의 열정과 에너지가 좀 더 잘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카톡, 메일 답변 시 상황별 텍스트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문자로 소통 많이 하죠. 카톡, 메일, 메시지 등 텍스트로 소통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 즉흥적으로 문장을 작성하면 내 의도가 전혀 다르게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문장은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큰 도움이 되죠.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에요. 자료 전달할 때, 일정 조율할 때, 감사 인사 전할 때, 양해를 구할 때, 이런 문장을 미리 정리해 두면 필요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는 표정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부드럽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친구랑 대화를 했을 때 장난으로 에이 바보 이거랑 근데 카톡으로 바보 조금 너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문자는 좀 더 성의 있게 작성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마음과 열정이 잘 전달됩니다. 마지막으로 세대를 불문하고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있다면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다시 한번 이 문장을 소환합니다. 남들이 나와 같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라. 몇 번을 말해도 부족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경험한 시간이 다르고 익숙한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생각이 다른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대화가 어려워지는 순간을 보면 상대가 틀렸다고 느끼는 순간이 많습니다. 왜 저렇게 생각하지? 왜 저렇게 말하지? 예를 들어 같은 설명이라도 이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런 방법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느낌이 다르죠. 내용은 비슷하지만 전달되는 감정, 느낌이 다릅니다. 나의 감정과 의도가 정확하게 전달되려면 생각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우리는 보통 내가 느끼는 마음이 상대에게도 그대로 전달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표현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과 표현을 잘하는 솔직하고 긍정적인 분들이 대화를 편안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소통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특별한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느낌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대가 달라도 결국 원하는 것은 비슷합니다. 존중받고 싶은 마음, 이해받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상대를 바꾸려고 하기보다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들이 나와 같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는 순간, 그걸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대화는 훨씬 편해질 수 있습니다. 세대 차이의 간격은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좋은 소통은 말을 잘하는 기술 이전에 사람을 이해하려는 마음과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말은 기술 이전의 태도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민진아였습니다.